실제 기사 일주를 갖고 계시는 분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해드렸던 몇 가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가슴 깊게 와 닿으셔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정말 뜻깊은 사례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사님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은 이 기사라는 일주 자체가 되게 강하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기토, 이거 흙이고요. 이거는 불의 기운인데요. 흙을 따뜻하게 데펴줌으로써 얘한테 온기를 주고 훨씬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의 뿌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신강하다. 근데 이 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분기를 갖고 있는 흙이거든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굉장히 비옥한 흙이에요. 나무들이 뿌리 내리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촉촉한 흙인데, 근데 이 흙에 불바다가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 있던 수분기가 메마르고 이 땅 자체는 되게 건조한 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주변의 환경이, 이거는 태어난 일인데, 태어난 월이 만약에 병으로 태어났다. 불덩어리들이에요. 이 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온통 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땅은 그냥 땅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다 타버린 땅이 된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불의 열기로 인해서 수분기는 이미 애저녁에 없어졌고 바짝 마르고 타버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덥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제가 알기 쉽게끔 이제 색깔을 조금 칠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색깔만 보더라도 붉은 것이 굉장히 더워 보이잖아요. 뜨거워 보이고, 이 사주가 그래요. 그렇게 뜨겁고 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내 밑에 나를 도와주는 정인이라는 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인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는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밑에 어머니를 깔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뭐 의존을 많이 하고 마마보이 같고 그런 기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와 연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여자를 만날 때나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거나 할 때도 어머니의 간섭과 터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어머니와 연이 박할 수도 있어요. 연이 없다. 효신살이라고 해서, 요거는 어머니와 일찍 연이 끊기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엄마 때문이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머니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의 이제 지나친 간섭과 내가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내 밑에 내 주거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 여자가 들어와야 될 공간이죠. 내 부인, 내 와이프가 있어야 될 공간에 어머니가 있는 거니 사사건건 내 집안일에 간섭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까 둘이는 서로 고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잘해야겠어? 내가 잘해야겠지. 이 기사님이 잘하셔야겠죠. 어머니에게도 여자에게도 내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겠죠. 이 기토 자체가 원래 중재자의 역할에 타고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흙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오행이거든요. 여기 네 편 내 편도 안 들고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사람을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여자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나는 와이프 편을 들어야겠지. 당연히 와이프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뭐 맞장구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은
부모님과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나아요. 왜? 너무나 내 밑에, 내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라도 좀 떨어져서 그 기운을 조금 멀리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사일주는요, 이 자체만으로도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불바다가 있으면 엄청나게 뜨겁고 너무너무너무 많이 강하겠는데, 이 우리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친구의 뭐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야, 너 왜 그렇게 해? 자기야, 왜 그때 그런 식으로 하냐고. 나 기분 나쁘다. 너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나 예민하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말아, 명령 쪽, 그리고 가르치는 거, 화내는 쪽, 이런 쪽의 말은 X. 먹히지 않아. 이 친구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은,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유하게 풀어서, 이런 거죠. 잘하면 더 본인도 잘하려고 해요. 왜? 똑똑하거든. 눈치도 빠르고, 스캔도 잘하고 되게 민첩하거든요.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애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감사함도 느낄 줄 알고 나도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확 꽂아버리면은 오히려 엇나가고 삐뚤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여자분께서도 되게 강해요. 이 친구도 자체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강한 친구들끼리 나도 지지 않는 여자거든? 그럼 여기서 맞붙어서 그냥 싸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누구 하나도 쉽게 져주진 않을 거니까. 근데 사주를 알면 이런 부분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의 사람인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요렇게 조금 풀어가고, 돌려가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주의 매력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낭구님께서 기사님이시다라면은 나는 이 친구를 조금 우쭈쭈 해주는 거야. 칭찬도 해주고 어이구 잘했다 그냥 아이처럼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좋게 표현해주고 예쁘게 말하면 본인은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더 잘할 거거든요. 불화를 이제 깔고 있는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물기 전에 한여름의 날씨예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한여름에 태어난 이 친구는 아직 이 열매가 사과가 여름에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잖아요. 아직은 열매가 여물지 않았다고요. 열매가 여물기 전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을 함부로 다그치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쁘다 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식물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이쁘다 하면은 더 이쁘게 잘 자라고 밉다 미워 너 미워 하면은 정말로 시들해지고 금방 죽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은 식물들도 감정적인 기운과 부정적인 기운을 다 받아들이고 몸으로 표현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 아직 성숙되기 전에 여물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기사님한테는 칭찬을 해주는 게 답이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이 이 친구를 내가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사주 명리학을 접하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강하게 나오면 저도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성격의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주를 몰랐어. 기사님을 만났어. 우리 기사님은 자체가 제왕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힘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파워풀하게 표현을 하면은 저도 기치지 않겠다고 맞부딪혀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주를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도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께서 그래요. 보면은
남자답고 따뜻하고 멋있고 기본적으로 재능들이 다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기본 재능들이 깔려 있고 말도 굉장히 말솜씨도 뛰어나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기질들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기사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기사님들은 한 번씩 폭발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의 그런 욱하는 그런 불같은 모습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원체 잘났고 거기다가 불구덩이 용광로를 깔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주변 환경이 이런 식으로다가 다 불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정열적이고 화가 많겠어.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씩 욱하고 못되게 포악하게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사실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내가 못되게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쌓아놓은 공두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시라는 거지. 한 번씩 치밀어 오르는 거를 나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표출을 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단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하고 조절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항상 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아니면 좋은 명상 같은 거, 아니면 좋은 요즘에 명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죠. 유튜브에도. 저는 그런 것들도 일부러라도 한 번씩 꾸준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명언을 보면 그렇지 맞지 공감이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학습. 같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굴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평상시에 쌓아두었던 이런 좋은 말들이 그냥 내 몸에, 내 생활에 배어 있게끔 좀 해주는 거죠. 그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기사일주이면서 신강한 사람들은 한 번씩 내가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내 분노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폭발하기 전에 일단은 입을 닫아버려. 닫고선 남의 말에 먼저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남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욱해서 내뱉기 전에 그러면 내가 확 질러버리면 상대방은 오히려 말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럼 난 그 사람의 그 의도와 생각과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욱해서 치밀어 오를 때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내가 조용하게 입을 다물면 상대방이 저 밑에 있는 내 속마음까지도 다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기사님의 한 번씩 끌어오르는 이 불같은 부분은 스스로 많이 조절을 해 주셔야겠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이 사람에게 조금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좋게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조금 유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기사 일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또 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잔정도 많고 또 쓸데없는 정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다 저질러 놓고 엎어놓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또 미안해하고 이런다고. 다 뒤집어 엎었으면 그냥 그대로 말아야지. 또 뒤늦게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또 그런 여린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열기가 많으니까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비옥한 물기가 있는 땅인데 환경이 너무 조열하고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여기는 좀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을 많이 끌어다가
부어서 이 뜨거운 열기도 좀 식혀주고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타버린 흙에도 촉촉한 물기를 채워줘야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병어월에 기사 일주로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또 돈 벌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이 기토의 입장에서는 물이 돈이거든요. 근데 온통 불바다에 사실은 물은 불을 끄는 건 맞지만 너무나 화기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물이 오히려 증발해버리고 다 말라버릴 수가 있다. 내 뜨거운 열기에 내 재물이 내 재산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라버릴 수가 있다. 젊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런 이제 내가 좋게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안녕.